자,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을 보면 백제의 황산벌 전투 그리고 사비성 전투를 끝으로 백제를 함락시키고 그 다음에 668년 평양성 전투를 끝으로 고구려군이 멸망하게 됩니다. 고구려가 멸망하게 되는데 당나라와 나당연합군을 맺었던 이 당나라가 마음이 변해서 이제 고구려 백제는 물론이고 신라까지도 차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최후의 결전이 벌어지는 게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입니다. 여기에서는 신라군이 당나라군을 상대로 해서 벌인 전투인데 여기에는 이제 고구려 백성들과 백제 백성들까지도 힘을 합쳤다고 하죠. 그래서 매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를 끝으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남북국 시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통일 신라와 발해가 병존하던 시기를 남북국 시대라고 하죠. 삼국 통일 후에 이 대동강 위에는 거의 버려진 땅이었는데 당나라로 끌려갔던 고구려 유민들과 말갈 유민들이 힘을 합해서 발해를 세우게 되는, 이렇게 해서 이 시대를 남북국 시대라고 합니다. 신라는 나라를 통일한 후 처음에는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신라 말로 가면서 왕권이 약하게 되고 죽음을 당하게 되면서 혼란스러운 전국을 맞이하게 되죠. 자, 장보고는 본인의 신분이 너무 낮아서 신라는 엄격한 신분제도인 골품제를 실시하는 나라였는데 그래서 신라에서는 출세를 할 수가 없어서 당나라에 넘어가서 그 재능을 발휘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는데 신라가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이 완도 청해진에 와서 청해진을 설치하고 해상을 장악하게 됩니다. 당나라 해적들을 단숨에 쓸어버리고 청해진은 활발한 무역의 중심지가 된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장보고에 대한 영상이 좀 괜찮아요. 이런 것도 한 번씩 틀어주면 좋겠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하고 많은 고구려인들이 당나라로 끌려가죠. 그 중에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이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과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문령이라는 곳에서 당나라군을 상대로 아주 싸움을 벌이게 되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큰 승리를 거두고 이 동모산이라는 곳에서 발해를 698년에 발해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송화강 상류의 동모산 일대가 되는데요. 그래서 옛 고구려의 주인이 되게 되죠. 초기에는 당나라나 신라나 별로 사이가 안 좋았지만 그래도 나중에는 서로 화해하고 아주 활발한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해의 유적을 보면, 유물이나 유적을 보면 당과 고구려의 양식이 다 보이기도 합니다. 926년 발해가 거란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면서 남북국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여기부터는 고려 시대인데요. 왜 팔만대장경이 보이죠? 몽골의 침입으로 부처님의 힘을 빌어서 몽골군을 물리치겠다고 하면서 강화도에서 만든 팔만대장경이 보입니다. 팔만대장경은 16년 동안 제작한 불경이지요. 고려는 왕건이라는 사람이 918년에 건국한 나라입니다. 근데 고려는 외적의 침입이 굉장히 많았어요. 정말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란이 3번 침입하고 또 여진이 침입하고 몽골이 침입하고 나중에는 홍건적까지 계속 전쟁이 일어납니다. 발해를 물리친 거란이 힘이 점점 세져서 요라고 이름을 바꾸고 고려에 침입을 하는데 3차 침입이 있죠. 1차 침입 때는 서희라는 장군이 나가서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외교 담판으로 오히려 거기에 있는 강동 6주까지 얻어오는 그런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2차 침입 때는 양규 장군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끝까지 지켜내는데 언젠가 KBS에서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아주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죠. 그러면서 양규 장군이 새롭게 재조명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침입은 강감찬 장군의 기주대첩. 이 기주대첩을 끝으로 거란은 점점 힘이 약해지면서 멸망의 길로 들었습니다. 이거는 고려 거란 전쟁을 나타낸 기록화입니다. 힘이 약했던 여진은 고려를 어버이의 나라로 받들다가 힘이 점점 세지니까 이제 금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고려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윤관 장군은 별무반이라는 기마부대를 세워서 이들을 물리치죠. 그리고 이렇게 국경에 경계석을 세우기도 합니다. 거란과 여진이 물러간 자리에는 이제 몽골이 점점 힘을 크게 하면서 원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고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1차 침략부터 6차 침략까지 있는데 몽골은 그때 당시에 세계, 저 유럽까지도 진출하는 세계 최강의 나라였어요. 근데 그 최강의 나라를 맞이해서 고려 사람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처인성 전투라고, 이분이 김윤우 장군이고 그때 처인성 백성들이나 노비들이 힘을 합쳐서 몽골군을 아주 크게 물리쳤다 그러죠. 적장에 목에다가 화살을 쏴서 맞췄다고. 이때의 전투가 가장 우리가 그래도 몽골군을 이겼던 전투입니다. 삼별초는 원래는 무신 정권의 개인 사병이었는데 저 강화도로 들어가면서 거의 나라의 군대가 돼가지고 몽골군과 열심히 싸우게 되죠. 근데 고려의 정부는 이제 몽골군하고 항복을 하고 나가게 되니까 삼별초는 끝까지 남아서 저항하겠다고 하면서 강화도에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고려의 정부군과 몽골군이 이 삼별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삼별초는 진도와 제주로 이동하면서 끝까지 항전하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고려 말에 오면서 이제 몽골군이 약해지면서 이제 홍건적이라든가 왜구라든가 이런 쪽에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최영 장군이라든가 이성계라든가 이런 분들이 홍건적을 물리치게 되죠. 그때 썼던 갑주라든가 갑옷 안에 입으면 창 같은 게 왔을 때 그래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자, 왜구가 침략해 오면서 아주 나라는 혼란에 빠지게 되죠. 이때 나선 사람이 이성계. 이때부터 이성계는 좀 스타 장군이 되게 되죠. 그리고 최무선이 화포를 개발하게 됩니다. 화약을 만들기 위해서 그 비밀을 캐내기 위해서 맨날 병난도에 나가가지고 고려 말부터 노력을 한 끝에 화약을 발명하게 되죠. 그래서 최무선이 그 화약을 이용해서 만든 화포를 가지고 배에 실었는데 이 한포가 최초의 한포라고 하죠. 여기는 왜구를 물리치는 그런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자, 여기는 조선시대로 접어듭니다. 조선은 성리학을 국가의 지배 이념으로 채택한 양반 중심의 나라였습니다. 건국 당시 중국에서는 명나라가 또 주변 민족에 대한 간섭을 강화하고 있었죠. 그리고 여진족은 호시탐탐 중원 진출을 노리고 있었고 일본에서는 무로마치 막부가 전국을 통일했습니다. 조선은 주변 세력들과의 관계 정립이 필요해서 조선이 외교 노선을 정했는데 큰 나라한테는 사대, 작은 나라한테는 교린. 그래서 사대 교린이 조선의 기본 노선입니다. 자, 세종 1년 때는 이종무를 시켜서 왜구들이 하도 쳐들어오고 어지럽게 하니까 대마도를 정벌하게 하죠. 이때부터 장사도 하게 해주면서 왜구들을 좀 달래주죠. 그리고 조선을 건국한 지 한 200년 동안
이렇게 좀 큰 난이라고 하면 이런 삼포해란이나 을묘외변 요 정도의 난밖에는 없었고 한 200년 동안 굉장히 평화의 시기가 지나가죠. 자, 조선 초기 한반도 북쪽에 사는 여진은 종종 국경을 침범하여 국경지대에 사는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이때 조선의 4대 임금 세종은 여진의 침입에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 4군 6진을 설치하게 됩니다. 김종서 장군이라든가 최윤덕 장군을 시켜서 4군 6진을 설치하는데 오늘날의 지도가 이때 완성이 되게 됩니다. 조선을 건국한 지 200년이 지난 1592년 오랜 내전을 겪던 일본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나라를 통일하게 되고 조선을 침략하게 됩니다. 명분은 명을 치기 위해서 길을 비켜달라는 거지만 결국에는 조선을 차지하겠다는 그런 의도였죠. 그래서 처음에 쳐들어온 저 동네, 부산의 동네라든가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우린 준비되지 않고 전쟁을 맞이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혼란이 와가지고 도망가는 그림이라든가 막 기와장을 던지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부산성, 동래성, 충주 탕금대 신립장군이 무너지면서 선조가 의주로 피난을 가게 되고 굉장히 고전을 많이 겪지만 바다의 이순신 장군이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서 한산도 대첩이라든가 또 우리한테는 의병이 있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일어나는 의병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면서 이 혼란을 수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나라가 또 도와주러 오게 되죠. 조명 연합군에 의해서 한성을 다시 찾고 휴전 협상을 하게 되죠. 이 전쟁 중에 무기들을 보면은 이렇게 많은 게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렇게 오늘날의 다이너마이트 같은 시한폭탄, 비격진 천레가 보이죠. 저런 원리로 대나무 관 안에 심지를 감은 저거를 집어넣고 또 철편 같은 거를 또 사이에다 넣고 뚜껑을 닫고 심지에 불을 붙이면 시간이 지나면 터지게 되는 인명살상용이라고 하는 폭탄이죠. 요거 신기전기 화차는 신기전은 고려 말에 최무선 장군이 아까 화약을 개발했죠. 그래서 주화라는 거를 발명을 합니다. 그 주화에서 발전된 게 신기전인데요. 이 신기전을 100발을 장착을 해요. 노께포를 100발을 장착하면 한꺼번에 100발이 날아가서 터지는 거죠.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는 워낙 많이들 얘기하는데 명나라 황제가 이순신 장군한테 내린 하사품입니다. 8가지. 이거는 직접 싸움에 하는 게 아니라 명예로운 거죠. 황제가 감동을 먹어서 이순신 장군한테 내린 상이 되겠죠. 임진왜란이 났을 때 일본은 조총을 가지고 싸웠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활을 잘 쏘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여기에 보면 애기살이라 그래서 화살의 바늘을 잘라가지고 저 통화에 끼워가지고 하면 일반 화살보다 훨씬 더 속력도 나고 그리고 가서 박히는 힘도 무지 셌다고 하죠. 이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 조총에는 대항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워낙 이런 활을 이용해서 하고 이제 나중에는 우리도 이런 조총을 받아들여서 이런 무기를 가지고 싸움을 하게 되죠. 한산도 대첩에 관한 영상이 있는데 요거는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우리의 배는 주력선은 판옥선이에요. 여기 집이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판옥이 있기 때문에 판옥선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배는 좀 안정적이기는 한데 속도가 느린 게 단점이에요. 하지만 방향 전환은 아주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본의 배는 밑에가 날씬하게 생겨서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하지만 갑자기 방향 전환을 하거나 하면은 배가 뒤집힌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전략을 적절하게 써서 일본군을 물리칠 수 있었죠.
그나마 우리한테는 총통이 있어서 일본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전쟁이 끝났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되겠죠. 서해 유성룡 선생님이 이 징비록을 쓰게 됩니다. 옛날 지난 잘못을 밝히고 훗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왜 지게 됐는지,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한 책이 징비록입니다. 임진왜란의 3대 첩이라고 하면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이 있고 권율 장군의 행주 대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시민 장군의 진주 대첩까지, 이거를 임진왜란 3대 첩이라고 하죠. 여기 보면은 신기전기 화차도 보이고 비격진 천례도 보이고, 이 무기들이 다 떨어지니까 여자들이 행주치마에 돌을 날라서 무기로 사용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행주대첩이라고 하죠. 행주산성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고, 행주산성은 사실 크지 않아요. 직접 가서 보면은. 근데 이 행주대첩으로 서울을, 한양을 탈환하게 되니까 중요한 전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간이 끝나고, 일간 전시장 요 가운데에는 거북선이 있어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치렀던 유명한 전투, 23전 23승에 달하는 이런 전투들이 있죠. 임진왜란 첫 전투인 옥포해전, 그리고 거북선이 처음 보인 사천해전, 그죠? 이렇게 중요한 해전들이 다 보입니다. 여기에 있는 거북선 모형은 2배 반으로 축소해서 만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저 안에 유리창으로 해놔서 안에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한포가 장착돼 있고요. 거북선은 돌격선이죠. 주로 처음에 전투가 시작했을 때 앞에 나가서 적을 교란시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로 판옥선을 가지고 싸웠다고 하죠.